당신 앞에 낡은 탁자 위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스위치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어떨까요? 이 스위치를 누르기만 하면 당신이 평생 동안 겪어본 적 없는, 아니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쾌락을 느끼게 해주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신이 될 것이고 모든 고통과 우울함은 1초 만에 사라질 겁니다. 누르시겠습니까? 조건은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지만 1954년 캐나다 맥길 대학의 심리학자 제임스 올즈와 피터 밀러가 진행했던 끔찍한 실험을 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스위치 근처에 손조차 대지 못할 겁니다. 연구진은 쥐의 뇌 속 이른바 쾌락 중추라 불리는 곳에 전극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쥐가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그 부위에 미세한 전기가 흘러가 극도의 쾌락을 느끼도록 설계했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쥐는 발정난 암컷 쥐가 옆에 있어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며칠을 굶겨서 꿀맛 같은 먹이를 눈앞에 놓아둬도 겉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쥐는 오직 그 지렛대만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1시간에 무려 7,000번을 누르기도 했죠. 결국 이 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쾌락의 지렛대만 누르던 쥐는 결국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쥐의 앞발은 지렛대를 향해 있었죠. 당신은 이 쥐가 짐승이라서 어리석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만약 저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 역시 저 상자 속의 쥐와 완벽하게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심리 엑스파일에서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악마의 스위치, 마약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마약에 빠진 사람들은 도덕성이 부족하거나 의지가 나약해서 그 지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두개골 속에 있는 1.4kg의 정교한 생물기계, 우리의 뇌가 물리적으로 해킹당하고 완벽하게 파괴되어가는 너무나도 처절한 생물학적 재난입니다. 자, 평범했던 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뇌를 갉아먹고 생물학적 좀비로 변해가는지 지금부터 그 소름 돋는 마약 중독의 7단계를 당신의 뇌 속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해보겠습니다. 마약이 당신의 혈관이나 호흡기를 타고 뇌로 진입하는 첫 번째 단계, 이곳은 인공천국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보상회로라는 생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스킨십을 하거나 시험에 합격했을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잘했어. 이게 생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야. 또 해. 라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시스템이죠. 평상시 우리의 도파민 수치를 10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맛있는 치킨을 먹으면 이 수치는 150이 되고 성관계를 할 때는 약 200까지 올라갑니다. 이것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의 한계치입니다. 하지만 필로폰 같은 마약이 뇌에 들어오는 순간 이 수치는 순식간에 1200을 돌파해버립니다. 자연 상태의 6배가 넘는 인류가 진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도파민의 쓰나미가 뇌 전체를 강타하는 겁니다. 이 순간 당신의 뇌는 엄청난 착각에 빠집니다. 이건 엄청난 거다. 밥을 먹고 번식하는 것보다 이 물질을 얻는 것이 뇌 생존의 1000배는 더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꿰뚫어 보이고 온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폭발적인 전능감을 느낍니다. 3일 밤낮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지금 평생 동안 아껴 써야 할 쾌락의 총량을 단 몇 시간 만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가불에서 태워버리는 중입니다. 이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이 꺼지고 나면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뿐입니다. 인공천국의 문이 닫히고 마약의 약효가 떨어졌을 때 당신이 마주하게 될 현실은 이전과 다릅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뇌가 영구적으로 변형되어 버렸습니다. 마약을 경험하기 전 당신은 친구들과 수다를 떨거나 예쁜 카페에 가는 것만으로도 소소한 행복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세상의 모든 색채는 사라지고 낡고 찌직거리는 흑백 TV를 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끔찍하게 지루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뇌과학에서는 이를 하향조절이라고 부릅니다. 1200이라는 말도 안 되는 도파민 쓰나미를 겪은 당신의 뇌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뇌세포가 쾌락에 타 죽어버릴 것이라 판단한 뇌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극단적인 방어막을 칩니다.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안테나, 즉 도파민 리셉터를 아예 뭉텅이로 파괴하고 줄여버리는 겁니다. 이제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느낄 수 있는 안테나가 거의 뽑혀나간 상태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킨을 먹어도, 복권에 당첨되어도, 심지어 사랑하는 아이의 웃음을 봐도 아무런 기쁨, 도파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끔찍한 상태를 심리학에서는 무쾌감증이라고 부릅니다. 숨은 쉬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당신은 이제 극도의 우울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기분이라도 느껴보기 위해 싫어도 억지로 마약을 찾아야만 하는 저주받은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이제 진짜 그만해야지. 내 의지로 끊어보겠어.
하지만 당신이 마약을 끊으려 시도하는 그 순간 당신의 몸은 말 그대로 생지옥의 실험실로 변모합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수만 개의 바늘로 찔리는 것 같고 피부 밑으로는 수만 마리의 개미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끔찍한 환촉, 포미케이션이 느껴집니다. 참다 못해 피가 날 때까지 자신의 피부를 박박 긁어댑니다. 구토, 설사, 오한, 그리고 뇌가 쪼개지는 듯한 두통이 24시간 내내 당신을 괴롭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지로 참을 수 있는 감기 몸살 같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 지옥은 당신 뇌의 생존 경보기인 편도체가 미쳐 날뛰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앞서 1단계에서 뇌가 마약을 생존의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각인했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당신의 몸에 마약이 들어오지 않자 뇌의 편도체는 당신이 물과 공기가 없어 질식해 죽어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진 뇌는 온몸의 신경망에 가장 강력한 고통의 비상벨을 울려댑니다. 당장 마약을 구하지 않으면 넌 죽어! 당장 내놔! 2단계의 중독자들은 더 이상 쾌락을 얻기 위해 마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끔찍하고 살인적인 고통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 살기 위해 발버둥치며 마약을 주사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숨을 쉬기 위해 허우적거리는 것을 의지력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마약 중독의 금단 증상은 바로 그 질식의 고통과 같습니다. 뉴스에서 마약 중독자들이 저지르는 끔찍한 범죄들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가족의 돈을 훔치고 어머니를 폭행하며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방치해 죽게 만들기도 하죠. 우리는 분노하며 그들을 악마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씌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지? 그 질문에 대한 뇌과학적 대답은 너무나도 잔혹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인간의 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전두엽의 물리적 파괴입니다. 우리 두개골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은 이성적 판단, 충동 억제, 공감 능력, 도덕성을 담당하는 인간 뇌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우리가 짐승과 달리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 전두엽 덕분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마약 투여는 이 전두엽의 신경망을 문자 그대로 녹여버립니다. 실제 마약 중독자의 뇌 MRI 사진을 보면 전두엽 부위가 마치 치즈의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까맣게 괴사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완전히 뽑혀 나간 겁니다. 눈물 흘리는 부모님을 보아도 미안하다는 공감 능력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짓을 하면 감옥에 간다는 이성적 판단 회로가 붕괴되었습니다. 오직 살아남은 것은 식욕과 생존만을 갈구하는 깊숙한 것의 파충류의 외, 본능뿐입니다. 마약이라는 먹이를 구하기 위해 그 어떤 거짓말과 범죄를 저질러도 죄책감을 느낄 하드웨어 자체가 뇌에서 삭제되어 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방 안에 혼자 있습니다. 마약을 한 상태도 아닙니다. 그런데 천장의 환풍구에서 당신을 욕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쓰레기 같은 새끼, 또 약 찾고 있네. 놀라서 고개를 돌리면 이번엔 창문 밖에서 경찰과 국정원 요원들이 총을 들고 당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벽지 무늬가 꿈틀거리며 당신을 비웃는 사람의 얼굴로 변합니다. 당신은 칼을 들고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미친 듯이 칼을 휘두릅니다. 이것은 마약 유발성 정신병, 쉽게 말해 마약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조현병 상태입니다. 뇌 속의 도파민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면서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현실 필터링 시스템이 망가져버렸습니다.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과 외부의 실제 소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바람 소리가 나를 향한 암살 계획으로 들리고 지나가는 행인의 곁눈짓이 날 잡아가려는 음모로 해석됩니다. 약을 먹지 않은 맨정신일 때조차 당신은 당신의 뇌가 창조한 완벽하고도 끔찍한 공포 영화 속의 조연으로 평생을 시달리게 됩니다. 6단계. 이곳에는 과거에 존재했던 당신이라는 사람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졌던 예쁜 꿈, 사랑했던 가족들, 따뜻했던 추억들, 당신의 취향과 성격, 그 모든 데이터가 뇌에서 완전히 포맷되었습니다. 지금 이곳에 서 있는 것은 오직 마약을 주입하라는 단 하나의 명령어 코딩만 남아있는 껍데기, 생물학적 기계일 뿐입니다. 신체적인 붕괴는 덤입니다. 침 분비가 멈춰 이빨이 모두 까맣게 썩어 빠져버리는 이른바 메스마우스. 피부 밑에 벌레가 기어다닌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온몸을 파헤쳐 생긴 끔찍한 흉터들.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잊은 채 뼈와 가죽만 남은 채 거리를 배회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아는 이미 오래전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직 중독이라는 거대한 기생충만이 당신의 죽어가는 몸뚱이를 숙주 삼아 목숨을 연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진정한 의미의 좀비라고 부릅니다. 마약 중독의 마지막 7단계는 바로 당신 머릿속에 펼쳐지는 우주공허, 영구적인 뇌 손상입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끔찍한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적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입원하고 1년, 아니 3년 동안 마약을 끊고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완치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 마약에 노출되어 물리적으로 파괴된 전두엽과 도파민 수용체는 수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예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평생 동안 일반인들처럼 일상의 작은 행복을 온전히 느끼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평생 동안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아도 언제 다시 마약을 찾을지 모르는 불안정한 시한폭탄을 뇌 속에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딱 한 번인데 뭐 어때?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어. 이 가벼운 오만함과 호기심이 지불해야 하는 영수증치고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영구적인 형벌입니다. 오늘 심리 X파일에서 이토록 무섭고 기괴한 마약 중독의 7단계를 다룬 이유는 마약 중독자들을 비난하거나 공포심만을 조장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두개골 속에 있는 이 뇌가 얼마나 정교하면서도 동시에 나약한 존재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약이라는 악마의 화학물질 앞에서는 당신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을 가졌든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든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의 버튼 클릭으로 뇌의 통제권은 영원히 악마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혹시라도 살면서 아주 우연이라도 호기심이 생기는 순간이 온다면 오늘 당신이 뇌 속에서 직접 체험한 이 처절한 7단계의 지옥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영상을 보며 일상에 약간의 지루함을 느끼거나 혹은 시원한 물 한 잔의 소소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면 당신의 도파민 시스템과 전두엽은 아주 건강하게 당신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가 온전히 당신의 지배하에 있는 오늘 하루가 평범하지만 얼마나 기적 같고 감사한 일인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도파민 대신 옥시토신을 뿜어내는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뇌를 지키는 심리 X파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